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간에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 그것은 어머니의 자궁, 예, 자궁이다. 또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어머님의 자궁은 어떤 곳일까? 예.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서 살았을 때의 진리의 내용은 또 어떤 것인가? 그 목적지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천부경에 나오는 내용을 읽으면서 그 천부경이 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본질의 모습, 참된 진리의 모습,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목표로 삼는 그 내용에 대한 가장 압축된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부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시무시, 일속삼급,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십거, 무게화선,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류,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연, 만왕말래, 용변부동본, 본심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어떤 여자 가수가 이 천부경을 노래로 불렀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가슴에 울림이 있습니다. 역시 그 심오한 내용은 그런 힘이 있나 봅니다. 일시무시, 일시무시. 하나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무시, 시작된 것이 없다. 굉장히 아리송한 내용이죠. 하나에서 시작됐는데 시작된 것이 없다. 하나는 뭐냐? 본질을 말합니다. 모든 존재의 몸과 마음의 근본, 본질은 하나다. 물은 투명해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물이 얼음이고 얼음이 물입니다. 다른 거는 모양뿐입니다. 모양이 다르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얼음도 H2O고요. 물도 H2O입니다. 그런데 물은 분리되어 있지 않는 하나입니다. 그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하나에서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얼음이 얼기 시작해서 상당히 얼어붙었다 하더라도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보면요, 본질인 물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얼기 시작해도 얼기 시작한 것이 아닌 것이죠.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데 모든 것이요, 시작된 것이 없다. 이렇게. 근데 얼음과 물은 이해가 되는데 이 세상에 본질하고 어떤 관계냐? 굉장히 난해한데요. 알기 어려운데요. 서양 철학에서 모든 물체의 본질은 입자라고 했습니다. 알갱이라고 했죠.
그러면 당장 네 몸과 내 몸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쪼개도 원자, 분자, 원자 이렇게 뭐 미립자, 중성자, 뭐 쿼크 이렇게 쪼개도 그 끝까지 알맹이로 남는다고 하면 그 하나일 수가 없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양자 물리학이 발달이 되어서 자꾸 쪼개면 알갱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파동이 남는다.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얼음으로 설명하면 너무 쉽죠. 얼음 덩어리가 녹지 않습니까? 자꾸 쪼개지면요. 녹아서 결국 뭐가 남나요? 물결만 남죠. 그렇게 이해하면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그 물에 해당되는 그 본질을 그 정기, 삼일신고에서는 정기라고 하고요. 그거를 양자 물리학에서는 양자라고도 하고, 그것을 천부경에서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에서 모든 것이 천지 만물이 시작되지만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본질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버리면 얼음 A하고 얼음 B 그 사이가 공간이라고요. 공간이라는 것은 너가 있고 나가 있으면 너와 나 사이가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너와 내가 하나라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라는 본질에서 보면 사이가 없이 이어져 있다라고 보면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그 키가 1m일 때도 있었고 또 뭐 1m 70일 때도 있었고 이렇게 자라왔는데요. 본질에서 보면 자란 것이 없는 거죠. 1m일 때도 본질 그 하나였고 1m 50일 때도 본질 그 하나였다면 차이가 없잖아요. 차이가 없으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건 내가 1m일 때에서 1m 50일 때 그때 크기까지의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그거를 책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간은 공간은 없는 건데 본질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구별된다라고 판단함으로써 그 판단하는 그 역할과 내용이 의식이라는 형태로 인간의 머리에 자리 잡는데요. 그 의식이 모든 걸 구분합니다. 구분함으로써 비로소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가장 본질적인 거고 어렵습니다. 오늘날 서양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라는 존재는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가 석은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져서 세 가지 형태의 어떤 표준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입니다. 그 하늘과 땅과 사람이 만들어지면 각각에서 무한히 많은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석삼극 그 하나에서 갈라져서 세 형태의 표준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무진본, 다함이 없이 만들어지는데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지는 그 뿌리가 바로 하나의 본질이다. 근데 그 하나인 본질에서 세 가지로 세 유형의 표준으로 이렇게 분리되는데요. 하늘과 땅과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는 어디 갔을까요? 개는. 예. 나무는 어디 갔나요? 산과 들은요. 그 하늘과 땅을 제외한 모든 것은 사람에 포함이 됩니다. 그 하나인 본질에서 천지인이 만들어지는데요. 분리돼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천일이 먼저 나오고 첫 번째 나오고 땅일이 두 번째로 나오고 인일이 세 번째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냥 천일, 지이, 인삼 이러면 될 거잖아요. 근데 81자밖에 안 되는 짧은 글에서 왜 일자를 이렇게 다 붙이느냐. 예. 하늘이 처음 나오고 천일, 땅이 두 번째 나왔다. 지이, 사람이 세 번째 나왔다. 인이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오해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늘과 땅과 사람은 별개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우리가 그 말은 하지만 여전히 본질이다. 본질에서 벗어난 게 없다. 그렇다면 하늘이라 하더라도 일인 거죠. 예. 그래서 하늘 일이 하늘이라고 하지만 본질인 일 것 자체다. 그것이 먼저 생기고 땅이라고 해도 그 하나인 본질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그래서 땅일이라고 하고요. 그 땅일이 두 번째 생기고 사람이라고 해도 그 하나인 본질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볼 때 그 몸을 보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요.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죠. 안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얼음 하나를 보고 얼음 덩어리가 있다 이렇게 보지 말고요. 물이 잠깐 얼어 있다는 걸 그거를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를 볼 때도 그 본질인 하나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그래서 인일이라고 하고요. 그 인일이 세 번째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렇게 형태로 나타나면 가만히 멈춰 있지 않고요. 그 역할을, 운동을 하는데요. 일적십거. 이렇게 쌓여 올라갔다가 하나에서요. 다 올라가면 다시 깎여 내려옵니다. 그 심장의 박동도요. 이렇게 최대한 커졌다가 다시 또 줄어듭니다. 사람의 키도 적었다가 이렇게 커졌다가요. 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커졌다가 줄었다가 이런 움직임을 계속합니다. 우주가 커지고 있나요? 멈추고 있나요? 작아지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데 천체 물리학자들은요.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가 커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주가 커진다고 하면 우주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주는 유한한 건지 무한한 건지 우주는 유한하다고 그 천체 물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유한한 우주가 있으면 우주 밖에는 뭐가 있을까? 질문을 하면요. 그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무한한 우주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별과 별 사이를 측정할 수 있는 이 우주는 확장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계속 확장될까요? 그 우주도 일적십거이겠죠. 이렇게 커졌다가 줄었다가 하겠죠.
무게, 화삼, 끝이 없이, 다함이 없이 화삼 세 번째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다른 요소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무한한 요소들이 세상에 꽉 차게 됩니다. 천2삼, 지2삼, 인2삼. 아까는 하늘이 하나라고 했는데요. 왜 또 하늘이 둘이라고 했을까? 그 둘은 하늘의 작용을 말합니다. 하늘이 커졌다 작아졌다고 하면 커지는 작용과 작아지는 작용, 작용을 말하면 음양의 작용을 하는 겁니다. 사람도 커졌다 작아졌다가, 땅도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산도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모든 것은 음양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작용을 말합니다. 하늘도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음양의 작용을 하면서 세 번째 요소들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별도 만들고요. 또 새로운 은하계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없애기도 하고요. 계속 세 번째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땅도 음양의 작용을 합니다. 건조했다가 축축했다가, 딱딱했다가 말랑말랑해졌다가, 그 두 가지 작용을 하면서 산도 만들었다가 바다도 만들고요. 바다가 산이 됐다가 산이 바다가 됐다가 온갖 요소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도 음양의 작용을 합니다.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또 피도 뭐 동맥, 정맥 이렇게 피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음양의 작용을 하면서 자기 개인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또 남녀가 또 제3의 인간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 요소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이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대삼, 합육, 생, 7, 8, 9. 큰 세 요소. 큰 세 요소는 하늘과 땅과 사람인데요. 그 세 요소에 두 작용씩 들어있죠. 그래서 그 세 요소를 크게 합하면 6작용이 됩니다. 6작용. 그 6작용이 작용을 해서 7, 8, 9 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하늘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늘은 음양의 작용을 해서 7수를 만들어냅니다. 하늘이 최초로 생명을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하늘이 만물을 만든다 이럴 때 7수로 만듭니다. 생명의 시작은 7입니다. 하늘은 또 별자리가 28수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7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 다 7하고 관계가 됩니다. 7의 배수로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땅은 그 음양의 작용을 해서 8수를 만들어냅니다. 땅은. 그래서 땅은 사방, 팔방 이렇게 8수로 이제 그 설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통팔달, 이 8이 땅으로 땅의 수의 그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대륙도 이게 8로 8등분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원소, 주기율 이런 것도 아마 8등분인 것 같더라고요. 8배수인 것 같아요. 팔방, 사방, 팔방 이렇게 또 8개 이렇게요. 그래서 이 8은 뭐냐? 생명의
완성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음양의 작용을 하면서 구수, 9수를 만들어냅니다. 네. 홍범구주 이렇게 그 땅을 또 9등분해서 다스리는 방법이 홍범구주이고요. 우리들이 수학을 할 때 기본이 9구단입니다. 그래서 1에서 9까지가 기본 수입니다. 10은 뭐냐? 10은 그냥 1이죠. 1에서 0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 2, 3, 4, 5, 6, 7, 8, 9, 11, 12 이렇게 그 구수로 인간의 삶이 진행이 됩니다. 정전법이라고 하는 건 여기 그림에 제가 그려놨는데요. 그 땅을 9등분을 해가지고 그 사방에 있는, 밖에 있는 8개를 사람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거 하나는요, 그 파랗게 칠한 거 하나는 그 8사람들이 공동으로 해서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공동 경작지,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은 세금으로 바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건 간단합니다. 자기가 그 밖에 있는 땅 하나를 이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기 땅에 열심히 일하는지, 안에 있는 공동 경작지에서 열심히 일하는지, 그걸 보면 그 세상에 그 정치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종대왕 때 이럴 때라면,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 세금 내는 땅, 거기에서 전력을 다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땅을 그 경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 반대의 세상이 되면 자기 땅에 열심히 하는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운삼사 성환오칠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남남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어도 하나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느냐? 이 운행은 3, 4, 3개씩 묶어서 4배수로 운행합니다. 1년은 석 달씩 묶어서 그 4배수, 12달이 1년이죠. 하루는 3시간씩 묶어서 4배수인 12시간으로 순환을 합니다. 요새는 24시간인데요. 그 과거에는 2시간씩을 한 단위로 보았습니다. 자시 그러면요. 11시부터, 요새 같으면 밤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이 자시입니다. 축시는 1시부터 3시까지가 축시입니다. 그렇게 단위를 해서 보면 그 하루가 12시간이 되고요. 그 하루는 12시간을 3개씩 묶어서 4배수로,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행을 그 3개씩 묶어서 4배수로 운행하면서 뭘 하느냐? 연결고리, 환자는 연결고리인데요.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5칠수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 연결고리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요. 그 임신한 여인이 있는데요. 배에 아이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두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답이 뭘까요? 두 사람이라고 하면 기차를 타고 가면 표를 2개 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만 사면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우리 딸아이가 아들을 하나 낳았고 뱃속에 아이가 하나 있을 때
그 임신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가 둘이라고 인정을 해서 보금자리 주택에 당첨이 됐습니다. 예. 분명히 애가 뱃속에 있다고요. 그 달걀이 이렇게 어미가 품어주면 겉은 달걀인데 속에는 이미 병아리가 돼 있습니다. 20일쯤 되면요. 그럼 그 달걀은 닭입니까? 병아리인가요? 그거 애매하죠. 그래서 이 뱃속에 있을 때 아이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그 물방울 같은 데서요. 세포 분열을 해서 오행이 완성되는 5 요소가 완성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요. 며칠간 그러냐? 일주일, 7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는 몸으로 보지만 오행이 이렇게 모여 있는 오행의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행이 온전히 완성되면 이제 온전한 사람의 그 물체의 모습이 되고요. 그럴 때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닭은 7일 동안 그 오행이 결합되는데 그 7일에 3을 곱합니다. 그래서 21일이고요. 오리라면 7일에 4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28일이 되고요. 사람은 7일에 40을 곱해서 280일이 됩니다. 근데 거의 280을 기준으로 하는데 좀 앞뒤 차는 조금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뱃속에 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뱃속에 있을 10개월 동안 그때가 엄마와 뱃속의 아이가 둘이지만 하나였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엄마와 아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 하나였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뒤에도 하나인 거죠. 분리되어 있어도 하나라고요. 그 나무에 가지를 꺾어서 심으면 2그루가 되잖아요. 그런데 꺾기 전에 가지를 안 잊어버리면 2그루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2그루로 보이지만 본질을 안 잊어버리면 1그루인 거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뱃속에 들었을 때의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뱃속에 들어있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개월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면 1살이 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태어나는 순간에 그 하루 지나면 생후 1개월, 이제 모든 나이를 태어나고부터 치는 거죠. 눈에 보일 때부터요. 보이기 전에 거는 안 쳐서 그런데 우리는 이 보이기 전에 이 순간을 굉장히 중시해서요. 그것을 통해서 분리되어 있어도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엄마와 내가 하나면 형도 엄마와 하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와 형은 하나죠. 그래서 이 하나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형과 아우가 하나가 되고요. 그러면 또 삼촌과 조카가 하나가 되죠. 또 사촌과 하나가 되죠. 오촌과 하나가 되죠. 퍼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자꾸 더 퍼져나가면 만물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리된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딱 분리된 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분리됐잖아. 분명히 분리됐죠. 근데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은 완전히 다른 거죠. 동물과 식물로 나누어지지 않는 존재도 있습니다. 무생물과 생물은 완전히 분리됐죠. 그런데 무생물과 생물이 분리 안 된 존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연결고리가 이렇게 분리되기 직전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본질인 그 하나가 묘하게 퍼져나가서 우주에 가득한 만물이 돼서 만왕만래 모든 그 방식으로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용변, 쓰고 바뀌고 아무리 해도 본질에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아무리 바뀌어도 그 변함이 없다고 하는 그 본질인 하나입니다. 그 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의 뿌리가 하나인 본질이다. 그래서 이 천부경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고 끌고 가는 겁니다. 본심, 본태양, 악명. 우리의 본래 마음은 본래의 태양이고, 그래서 높고 밝게 빛이 납니다. 그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그 캐대헌에서 그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서 놓친 게 뭐냐? 하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악마도 있고 뭐 착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뿌리에 하늘 마음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요. 한국 사람한테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마음이 없다고 하면 선과 악의 싸움에서요, 선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지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인에게서 하늘 마음이 나오니까요. 하늘 마음은 어마어마한 그 위력이 있죠. 그래서 악당을 다 물리치는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본래 태양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태양이 내 마음이 있냐, 이거 설명하기가 쉽진 않은데, 하늘에 달이 있다면 그 달은 모든 그 물, 강물, 호수의 물에 다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물에 있는 모든 달이 하늘의 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달과 이 강물에 있는 비친 달은 그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는 아닌데요. 하늘에 있는 태양과 우리들 몸에 있는 마음은 그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로 그 하늘의 태양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태양이 하늘에 딱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빛과 열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그래서 빛과 열이 뿜어져 나오다가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 안에서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태양이 나라는 물체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빈틈없이 꽉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결돼서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내 몸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태양이 빛나듯이 내 몸을 통해서 다시 열과 빛으로 반사가 됩니다. 그러면 태양에서 멀리 있는 존재와 가까이 있는 존재는 그 뜨거움이 다른 것처럼 마음의 그 온기가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 열과 빛이 이렇게 하나로 퍼져 있지만 사랑이 다른 건 아닌데요. 뭐가 다르냐면 밀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서 제한테서 기운이 퍼져나간다고 하면 이제 아마도 그런 기운이 있을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이 공간에 빈틈없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요. 가까이 계시는 분한테는 밀도가 촘촘하게 기운이 나가고요. 멀리 계시면 밀도가 성기기 때문에 좀 약해지는 거죠. 기가 약한 게 아니고 밀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러 간다고 할 때요. 어디든
그 앞으로 가는 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인중천지 1. 사람은 하늘과 땅 가운데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가운데 우리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네. 하늘과 땅 가운데 앉아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은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점도 찍을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어떤 서울에 온 손님을 모시고 롯데 그 123층인가요? 그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요. 사람이 뭐 요만해 보여요. 근데 비행기에 올라가면 사람 잘 안 보입니다. 자동차는 조그만하게 보이지만. 그런데 뭐 천왕성, 명왕성 이런 데서 보면요. 지구도 바짝거리는 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작기로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너무나 작은 인간의 존재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본질을 몰라서 그런데요. 작아 보이는 인간이 본질은 우주 전체와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운데 있지만 무한히 큰 그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물과 얼음에 이렇게 비유하면 어떤 분들이 물은 물이고 얼음은 얼음이지 그게 어떻게 같겠느냐, 다르다고 우기는 또 분들이 계십니다. 모양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H2O라는 본질은 똑같고요. 모양도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얼음과 물이 그 반반인 때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까만 걸 얼음이라고 하고 밑에 하얀 부분을 물이라고 하면 중간에 살얼음이 있습니다. 그 살얼음은 얼음과 물의 중간이라고 해요. 그건 얼음이면서 물이죠. 그래서 물이 얼음 되는 과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만 다른 것 같지 본질에는 그 분리된 것이 없다. 그래서 우주를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우주를 저렇게 그릴 수 있는 건 아닌데 편의상 그리면 그 속에 사람이 있죠. 너무나 작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본질에서는 우주 전체라고 해요. 사람이 곧 만물이고 만물이 곧 우주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안 잊어버리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일종무종. 그 하나는 마치게 되는데요. 마침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할아버지 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천부경을 알면 돌아가신 거 없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아니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그런데요. 그 일본인들은 보면 할아버지 그저께 없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국인들은 멀리 사라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돌아가셨다 이러죠. 그 무슨 의미인가요? 얼음이 잠깐 얼어 있다가 물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건 죽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물인데 모양이 잠깐 달랐다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경의 철학이 한국인의 유전자 속에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말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남인가 이런 말들, 그 캐대언에 보니까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마음이다 이런 말도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작아 보이는 거지 무한히 큰 본질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종무종,
하나가 마치지만 마침이 없는 거다. 그것이 바로 영생 철학이죠. 예수가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영생을 얻어라. 근데 사람들은 상당히 막연하다고요. 영생을 얻는 게 뭐냐? 분명히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죽을 텐데요. 어떻게 영생을 얻는단 말인가요? 너의 마음과 몸의 본질이 본래 하나임을 깨달으라. 그 소리입니다. 하나를 깨닫는 순간 나는 생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할아버지가 그저께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 한국인의 마음에는 영생의 철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나라 때요,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때는 이제 뭐 한국이라는 지명은 나라 이름은 아니고요, 동이인, 조선 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거기는 그 어떤 나라냐, 군자들이 죽지 않고 사는 나라, 군자 불사지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뭐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한국인들은 모두가 하나인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일시무시, 일종무종. 하나가 시작된 것도 없고 하나에서 마치는 것도 없다. 바로 불교의 그 불생불멸의 진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불생, 태어남도 없고 불멸, 멸하는 것도 없는 그 진리를 얻어라. 바로 천부경에서 말하는 하나인 본질을 얻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일종무종, 하나가 맞춰도 마침이 없느냐? 변함없이 하나니까요. 하나가 마치지만 마침이 없다. 왜? 하나인 본질 그 자체니까. 그래서 이 물이 있는데 물의 표면에 그 이제 물이 있고 거기에 얼음 조각이 떠 있었는데 녹아서 안 보이잖아요. 사라진 얼음 한 조각은 어디로 갔나요?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의 물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천부경의 그 81자가 그 본질적인 진리의 그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온 어떤 철학도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알 때 우리는 진리의 본질이 어떤 건지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위대한 철학을 우리가 철학을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